저거 끊고 갑시다. 울산 대 전북. 일단 아챔 8강 2차전이고 1차전은 1대1 무승부. 전북 홈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었는데 뭐 전체적인 내용은 여러분 형님들 뭐 보셨겠지만 전북이 훨씬 더 잘했어요. 사실 울산이 전북의 수비를 거의 제대로 공략을 하지 못했었고 정태욱의 큰 미스와 또 저기 티아고의 뭐 PK 실축 내지 또 마지막에도 저기 누구야 교체로 들어간 걔 제주에 뛰던 놈 누구더라?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안현범. 안현범이 또 일제산수를 놓치면서 전북이 진짜 잘해놓고 무승부를 띄웠었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번 시즌 어쨌든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그러니까 초반에 둘 다 지금 솔직히 상태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아요. 울산도 뭐 전체적인 리그에서나 뭐 지난 전북전도 마찬가지고 뭐 압도적인 모습을 지난 시즌 초반만큼의 압도적인 모습은 사실 없죠. 바코에 대한 공백도 있고 새로운 용병들의 가세도 뭐 켈빈이나 뭐 이런 애들이 아직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인 가운데 뭐 전북 같은 경우는 항상 조금 약팀 상대로 뭔가를 확실한 승리를 챙기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강팀과의 대결에서는 사실 전북의 수비가 오늘 뭐 홍정호가 걸려 있기는 해요. 출전한다면은 단단한 상황에서 오히려 뒤를 치는 역습들이나 조금 더 다이렉트한 공격들 그게 지금 울산도 후방이 그렇게까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난 경기에서도 효과를 많이 봤었거든요. 그랬던 사실 전북이 이겼어야 되는데 지난 경기 어쨌든 그런 포인트에서 이게 가면 갈수록 울산이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보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 전북이 조금 더 유리해. 사이즈 자체가 울산이 지금 전방에서 막 특히나 강한 수비를 만났을 때 막 쉽게 뚫을 수 없는 사이즈 대신 이제 뒤가 불안하기 때문에 전북이 그거를 충분히 지난 경기에서도 많이 좀 노렸었는데 오늘 일단은 홍정호가 걸려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전북 입장에서 좀 불안해요. 이게 우리가 어쨌든 라인업을 보고 갈 수 있잖아. 그래서 홍정호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 그런 경기거든요. 결국 정태욱이 어쨌든 간에 지난 경기 좀 실수를 하기도 했었고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홍정호가 있다면은 뭐 좌우 풀백이 그래도 안정적이니까 전체적으로 울산의 공격을 좀 제어하면서 뭐 지난 경기처럼 전방에서 선수들이 활약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닌가라고 봐서 이거 홍정호 나오면은 전북 프랜사이즈로 보고요. 물론 무승부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고 보고 홍정호 안 나오면은 제가 지난 경기도 그랬잖아. 둘이 붙으면 홈이 잘 안 진다. 지난 경기도 무승부 엠무 쪽으로 잡아갔었었는데 홍정호 안 나오면은 그래도 울산이 홈에서의 득점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뭐 1대0, 1대1, 2대1 이 정도 사이드 보고 무승부 엠무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불투명이긴 한데 오늘 경기 워낙 중요해서 뭐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은 프렌으로 볼게요. 지금 요거 출전 여부 확인하자. 뭐 프렌 이렇게 보고 두 번째 알 이티아드 대지 아릴날 요것도 아챔 8강 2차전 1차전은 힐라 리드 영승 이렇게 게임이 끝났는데 뭐야 배당 떨어졌네? 일단은 요거 지금 잠깐만 컴퓨터 렉이 왜 걸려 잠시만요 방송 안 튕겼나? 뭔 렉이야 이거 들리시죠? 잠시만요 뭔 렉이야 씨부레 왜 인터넷이 안 되냐 갑자기? 아 되는구나 이 사이트가 렉이 걸렸나 보다 갑자기 분석하려니까 왜 렉이 걸려? 아니, 토토캔이 갑자기 조석이 안 되네? 결장도 안 적어왔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 이티아드가
이번 시즌 뭐 아릴라한테 다지기도 했고 오늘 경기 당장에 뭐 벤제만 계속해서 벤제만 사실 불화에 대한 이슈도 있죠. 어쨌든 빠져 있는 가운데 지난 경기 퇴장으로 또 캉테가 오늘 경기 결장을 합니다. 이거 두 골차를 뒤집으려면 사실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아릴랄 같은 경우 지금 부상자도 없을 뿐더러 뭐 지난 경기도 보셨겠지만 전체적인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했었거든요. 캉테 뭐 퇴장당하기 직전까지도 뭐 그랬던 부분에 있어서 이티아드가 공격적으로 글쎄 나올까? 그러니까 앞선 지난 맞대결 두 번을 연짝 붙었었잖아요. 리그에서도 뭐 아릴랄이 3대 1로 이겼고 아츬에서도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두 경기 전부 이티아드가 원정에서 실리적인 부분에 대한 축구를 가져갔어요. 사실 이 아리티아드의 감독이 사실 엄청나게 공격적인 감독인데 이게 맞불을 나서는 사실 힐라 상대로 쉽지가 않으니까 뭐 앞선 경기들에 있어서 그런 움직임들을 가져갔는데 오늘 홈 경기라서 또 이게 공격적으로 나올 포인트도 뭐 아예 없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만 추가로 이게 홈에서 2대 0으로 이겼잖아요. 사실 보통 유럽 대항전이나 뭐 이런 홈앤더웨이 노가웃 스테이지에서는 두 골차 정도면은 원정에서 좀 지키는 운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레알 마드리드가 조금 그런 부분이 좀 걸린다. 우리 언더 쪽으로 갔었고 뭐 그러니까 무에 대한 수치를 전혀 무시할 수가 없는데 아릴랄이 지금 공식전 27연승인가 그래요. 그 연승에 대한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어. 제가 알기로 아약스인가? 2018년 아약스인가? 거기가 28연승인가? 최다 연승 기록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그거와 타이 기록이거나 한번 1승이 부족하거나 그 지금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결국 이것도 아릴랄이 잡으려고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그 기록에 대한 부분들, 연승에 대한 기록을 지금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기록적인 부분이 없다라면 사실 이거 무에 대한 부분들 전혀 간과할 수 없는 포인트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에 뭐 캉테도 빠져 있는 상황에서 오늘 뭐 전방 쪽에도 어쨌든 간에 뭐 그나마 아리티아드가 다행인 건 좋다라고 용병이 한 명 있거든요. 근데 얘가 용병 그 쿼터제 그런 거 뭐 역쪽도 있어. 우리나라도 있잖아. 그것 때문에 그 계속 못 나왔어요. 뭐 벤제마도 있고 뭐 저기 호마리뉴나 막 코로나도 막 이런 데 많아. 캉테 뭐 파비뉴 많으니까 여기 뭐 수비 쪽에도 펠리페 같은 수비 자원들. 얘가 이제 합류한 것 같아요. 뭐 다른 캉테도 없을 뿐더러 몇몇 자원들 다 부상이나 뭐 해가지고 조타가 합류한다면 그래도 함달라흐를 최전방에 좀 도와줄 수 있는 자원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만 저는 그래도 아릴랄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에 대한 연승에 대한 기록도 그렇고 전체적인 전력 양 팀의 맞대결 상황에 있어서 아릴랄이 계속해서 잡았기 때문에 불안한 부분은 그거예요. 홈에서 2대 0으로 이겼다는 거. 그리고 이번 시즌 아리티아드가 힐랄한테 3번 붙어서 다 졌다라는 거. 4번 붙어서 다 지긴 사실 쉽진 않거든요, 형님들. 근데 너무 강하긴 하다 지금 아릴랄이. 그리고 그 연승 기록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힐랄이 유리하다고 보고요. 언어바는 역시나 오바 쪽 봐야겠죠. 이티아드가 이걸 뒤집으려면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다음 경기 자르부리 그리고 메넨글라드바흐. 자르부리 요거 포칼 8강입니다. 자르는 3부리그 팀이에요. 3부리그 팀. 3부리그 팀이고 포인트들 짚어드리면은 기본적으로 바이에른 뮌헨 프랑크를 홈에서 연달아 꺾고 올라왔습니다. 3부리그인데 뮌헨이랑 프랑크 잡고 올라왔어. 그러니까 막 만만하게 볼만한 그럴만한 사이즈는 아닌데 그 메일 제가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마일성님 저번에 그저께인가? 월요일에 제가 그저께가 아니구나 어제구나 어제 그 했는데 형님이 나가셨더라고. 다른 분은 이미 받아갔어요 형님. 마일성님 치킨 형님만 보내면 돼. 어쨌든 이거 뮌헨이랑 프랑크를 잡고 올라온 만큼 사실 만만치가 않은데 찾아본 결과 어쨌든 우리가 뭐 3부리그 볼 일도 없고 난 이 팀을 처음 봐요. 찾아본 결과 잔디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이 팀이 잔디 이게 지금 당장에 뭐 이미 8강 다 끝났어요. 레버쿠젠, 뒤셀도르프, 카이저 요 세 팀이 지금 4강에 올라가 있는데 요 두 경기가 지금 늦게 열리잖아. 그건 이제 지난번에 이제 2월 달에 사실 2월 중순인가 요 경기가 원래 열렸어야 됐는데 그때 우천 취소가 났어요. 그래서 이 찾아보니까 3부리그잖아요 형님들. 이 배수 시설이 안 돼 있대. 배수 시설이 안 돼 있어서
비 오면은 물이 빠질 공간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 2월달에 있었던 경기가 연기가 되고 잔디를 싹 갈아엎었대요. 잔디를 싹 갈아엎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뭐 지난 경기들에 있어서 어쨌든 뭐 무난하게 진행이 됐는데 문제는 오늘도 비 와요. 오늘도 물이 안 빠진대. 근데 보통 이제 잔디를 갈아엎기가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시즌 중에 비시즌도 아니고 시즌 중에 잔디를 갈아엎을 정도면 진짜 배수가 안 되는 건데 오늘도 비 소식이 있어요. 이쪽에 비가 많이 오는 데인가? 아마 잔디 부분에 있어서도 미넨이랑 그러니까 비가 오면 물이 안 빠지니까 잔디가 기본적으로 좋을 수가 없겠죠. 지난번에는 폭우였기 때문에 아예 잔디가 맛이 간 것 같고 그 전에도 잔디가 관리가 잘 안 됐던 것 같다. 그래서 뭐 미넨이랑 프랑크 상당히 고전했고 글라드바흐 감독에 대한 인터뷰를 봤을 때도 우리가 그거를 적응을 해야 된다, 극복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인터뷰들이 있었는데 그게 좀 매섭다. 물론 현지 쪽에 뭐 얘기들이 따르면은 지난번만큼 폭우는 아니라고 해요. 오늘 경기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는 뭐 크게 무리까지는 없는 양의 비라고 좀 말은 하는데 어쨌든 오는 순간 이제 배수가 안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글라드바거 어느 부분에 있어서 좀 적응을 할지 글라드바거 뭐 다이렉트한 뻥축구라는 팀은 또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가 오늘 경기가 또 뭐 걸리는 포인트인데 이 팀의 어쨌든 3부 리그에서의 좀 흐름들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무승부가 굉장히 많아요. 3부 리그 중위권 수준인데 중위권 수준의 전력인데 무가 기록을 다시 봐야겠다. 기억이 10 몇 무였던 것 같은데 3부 리그 9위 20개 팀 중에 9위입니다. 근데 골득실은 더럽게 좋아. 이상하게 골득실은 거의 상위권 골득실인데 중위권이야? 무가 많아서 그래. 그러니까 10승 13무 5패 거의 두 번 중에 한 번은 무승부다. 근데 글라드바흐도 지금 리그에서 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결국 이 잔디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우리가 이게 사실 3부면 글라드바흐가 이기긴 해야 돼요. 얘들도 뭐 할 건 다 했어. 두 번 다 연달았고 맞잖아. 그래서 이 타이밍 정도에는 이미 4강에 뭐 뒤셀도르프나 카이저 하브리그 팀들이 이미 두 팀이나 속해 있고 레버쿠젠 한 팀에 글라드바흐가 올라가는 게 맞는데 이 잔디에 대한 부분 때문에 결국 양 팀이 또 무가 많은 부분도 있고 무승부에 대한 수치를 분명히 있어 보이는 뭐 그런 사이즈여가지고 글라드바흐 승 아니면 무일 것 같기는 해요. 여기서 다시 한번 잡기에는 조금 빡빡할 것 같고 어쨌든 잔디를 또 바꿨다라고도 하니까 글라드바흐 쪽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상황에서 승패로 간다면은 그래도 저는 그러니까 무에 대한 수치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글라드바흐 좀 믿어주는 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무승부의 무도 생각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노바 같은 경우는 역시나 초반에 대한 잔디에 대한 적응에 대한 부분들 또 자르버리가 수비적으로 이 3부 리그 내에서는 이 또 근데 3부라서 좀 강하게 말씀드리긴 그렇긴 합니다만 3부 리그 내에서는 최소 실점 팀입니다. 최소 실점. 실점이 가장 적은 팀이에요. 세 팀이 동률인데 네 팀이구나. 네 팀이 동률인데 실점이 가장 적은 부분들. 오늘도 인터뷰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상당히 수비적으로 임한다라는 뭐 인터뷰가 있었던 만큼 저는 오바 쪽의 메리트보다는 잔디에 대한 이슈도 있고 언더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글라드 승 언더 혹은 무앤무 언더 뭐 이렇게 좀 볼만한 경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버밍엄 대 미들스브로는 이거 솔직히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들스브로가 일단은 지난번에도 제가 QPR 전에 이 부상자 좀 돌아오는 부분들 특히나 미드필더 쪽에 하우슨이 복귀를 했고 전방의 사이드 쪽에 이시아 존스는 지난 경기 뭐 지지난 경기부터 계속 복귀를 했는데 지난 경기도 출전을 안 하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중간에 하우슨이 돌아오자마자 지금 2연승을 뭐 노리치 상대로도 잡고 지난 경기 퀸즈파크 상대로도 그리고 잡아내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경기력이 막 솔직히 미들즈브로가 한창 잘할 때만큼 좋지는 않아요. 지난 퀸즈파크 전에도 솔직히 골 결정력이 좋아서 이겼던 경기고 노리치 경기도 초반에 노리치가 몰아붙였어요. 몰아붙였는데 뭐 선제골도 넣었었고 근데 이제 퇴장 나오면서 게임이 터져버렸어. 전반 20분인가 바로 퇴장 나오면서 그 전까지 노리치가 계속 찬스 만들다가 퇴장 나고 터져가지고 미들스브로가 이제 3골 연달아 놓고 3대1로 이겼던 거거든요. 그랬던 부분이라 이게 당장에 미들스브로가 2연승을 거두긴 했습니다만 뭐 완벽하게 살아났다라고 보기에는 지난 경기들에 대한 좀 경기력이 뭐 아주 만족스럽지 않았던 부분을 봤을 때
그렇게 쉬운 경기는 아니다. 맞대결에 있어서도 미들스로가 지금 4연승 중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90년대 이후의 기록에 있어서 5연승은 한 번도 없었어요. 4연승은 한 번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2017년도부터 해서 2019년까지 1718, 1819 이거 홈원정 다 이겨서 4연승은 있었는데 5연승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다. 근데 지금 4연승 거두고 있거든요. 뭐 원정에서 2연승 아니 지금 또 2연승 흐름인데 그 정도의 경기력이 아닌 부분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저는 그래도 버밍엄 프렘 쪽이 조금 더 낫지 않나. 버밍엄 프렘 쪽으로 이거 보겠습니다. 버밍엄 쪽도 뭐 주전 수비 샌더슨 빠지긴 합니다. 대신 뭐 전체적으로는 부상자가 막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미들즈브로가 오히려 뭐 수비 쪽이나 뭐 해크니도 여전히 부상이기도 하고 이시아 존스도 아직 직접적인 가담은 안 했기 때문에 버밍엄이 홈이니까 할만하다. 그래서 요거 버밍엄 프렘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아스날 대 포르투 이거 챔스 16강 2차전이고요 1차전은 1대0 포르투 승인데 역시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경험. 제가 지난번에도 경험을 제외하면 아스날이 원정이었을 때 모든 지표가 아스날을 가리킨다. 근데 그 경험 때문에 졌어요. 경험 때문에 전체적인 잔디에 대한 원정 경기 또 대륙간 경기잖아요. 같은 리그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잔디에 대한 적응 문제를 좀 심하게 겪었었고 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프리미어 리그랑 유럽 대항전이랑 판정이 달라요. 달라 그냥 아예 조금. NBA도 뭐 하드콜, 소프트콜 완전 다르잖아요. 같은 거기에서도 유럽 대항전에서도 전체적인 판정에 있어서 심판에 대한 성향이나 경기장 분위기를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랑 좀 많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지난 경기 거의 부딪히면 파울 불었잖아요. 근데 프리미어리그 상당히 거친 리그고 그럼 판정에 대한 적응, 잔디에 대한 적응, 전체적인 이런 문제를 겪으면서 아스날 원정에 솔직히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뻥축구만 하다가 빌드업도 안 되고 상대 압박에 결국에 버저를 맞으면서 1대0으로 패배를 했는데 오늘은 홈이니까 분명히 유리한 포인트는 있는데 불안한 요소만 말씀드리면은 마르티넬리가 최근에 또 부상을 당했잖아요. 지난 브렌트포드전에 그래서 결장을 했었고 대신 그 자리에 뭐 트로사가 나왔었죠. 아스날이 최근 리그에서 굉장한 좋은 페이스들 뭐 그냥 개 학살을 계속해서 하다가 공교롭게도 마르티넬리가 빠진 지난 브렌트포드전에 공격적으로 솔직히 아쉬운 모습들이 많았어요. 물론 램스데일의 엄청난 미스 거의 뭐 자책골 수준의 미스가 있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공격 쪽에서의 화력은 뭐 골키퍼의 실수랑은 사실 뭐 드라마틱하게 관련이 있지는 않잖아요. 공격에서 화력은 물론 램스데일이 빌드업이 안 좋기는 해. 라야가 빌드업이 좋아가지고 라야가 있을 때가 훨씬 더 롱볼에서나 아니면 후방에서 짧은 빌드업들이 훨씬 더 유기적이긴 해서 볼이 더 매끄럽게 돌긴 하는데 어쨌든 이 마르티넬리가 빠진 상황에서 지난 경기 아스날이 조금 아쉽다라는 부분과 오늘 포르투는 뭐 템백 하겠죠 형님들. 콘세이사 감독이 상당히 규율을 중요시하는 감독이거든요. 개 꼰대 감독이야. 거의 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선수 내쳐버립니다. 그냥 거의 개 꼰대 감독인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수비적으로 거친 경기 운영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그걸 뚫어낼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조금 포인트일 것 같기는 해요. 개인적으로 마르티넬리만 나왔으면은 뭐 경험이고 자시고 그냥 아스날 많이 찍으면 됐을 것 같은데 마르티넬리가 빠지는 게 아쉬워. 최근에 아스날이 어쨌든 힘은 양쪽 측면에서 힘이거든요. 부카요 사카, 마르티넬리. 중간에도 제가 그랬잖아. 아스날 살아나는 타이밍에 얘들 살아나면 믿어야 된다. 이전에는 얘들이 못했다. 제가 아스날 못할 때는 측면이 좀 폼이 안 좋다. 자신감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못 믿는다. 그리고 이제 살아나는 타이밍에 얘들 살아났으면 가야죠. 뭐 이러고 그냥 계속 갔었는데 하필 마르티넬리가 오늘 경기 빠진 부분이 좀 많이 걸리긴 합니다. 이게 또 어쨌든 포르투가 잠그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뭐 오바도 솔직히 좀 불안한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포르투가 아스날 원정에서 골을 넣은 적이 없어요. 2대0, 4대0, 5대0 앞선 옛날 챔피언스리그에서 맞대결 물론 거의 10년이 넘어갑니다. 거의 막 15년 전, 막 거의 20년 전 데이터인데 아스날이 챔스 못 나간 지 오래됐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기록적인 부분이 사실 지난 경기 홈에서도 포르투가 사실 기회를 잡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아스날보다는 좀 낫긴 했었습니다. 오늘 원정에서 포르투가 득점에 대한 가능성이 높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아스날이 몇 골을 넣느냐 싸움이야. 얼만큼 막아내고 아스날이 몇 골을 넣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싸움이라고 보는데 이게 내가 아스날 팬이라서 그런가 형님들? 지난 경기 그렇게 무기력한 경기 보고 나니까 자신이 없다 이거 아스날에. 원래 아스날은 항상 16강 딱이거든요 챔스. 맨날 16강에서 부러지거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일반승만 보고요. 일반승만 보고 저보고 뭐 핸디로 찍으라고 하면은 마인을 찍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마인을 찍어야 맞는 것 같긴 한데 믿음이 없냐? 승 보고 언더 보겠습니다. 승 언더 이렇게 보고 포르투가 한 골 먹혀도 잠글 겁니다. 맞아. 포르투가 한 골 먹혀도 잠글 거야. 두 골을 먹지 않는 이상 잠글 거예요. 피카형 잘 다녀오셨어요? 여행? 잘 다녀오셨나 형님? 알겠습니다 형님. 그래서 이렇게 보고 마지막 바르셀로나 대 나폴리. 잘 다녀오신 거 맞아? 4점 맞아 형님?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바르셀로나의 이제 미드필더 중에 핵심 자원인 프랭키 데용과 페드리 추가로 뭐 가비는 진작에 뭐 거의 시즌 아웃 됐었고 핵심 자원들이 다 빠집니다. 미드필더가 핵심 자원이 다 빠져 지금. 그나마 있으면 바르셀로나 믿어볼 만한데 지난 경기는 그나마 프랭키 데용이라도 있었거든요 바르셀로나가. 근데 오늘 프랭키 데용까지 좀 빠지는 부분이고 사실 지난 경기 마요르카전도 바르셀로나 경기력이 솔직히 그렇게까지 좋지가 않았었죠. 물론 찬스를 놓친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뭐 그러니까 균도안이 PK를 놓친 게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마요르카 수비에 뭐 완전한 찬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솔직히 어려움이 있었고 야말이 그냥 멱살 잡고 캐리해가지고 승리를 거뒀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오늘 경기에 있어서 좀 어려운데 더군다나 이제 뭐 사비 감독의 챔피언스리그 뭐 아스날이 경험이 없다면 사비 감독도 챔스만 왔다면 죽수잖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 미드필더 공백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대형 페드리 갑이 너무 심해. 가뜩이나 균도안도 지난 경기 PK 놓쳐가 좀 그렇고 뭐 로메오나 이런 애들 솔직히 막 그렇게까지 신뢰할 수 없는 자원인데다가 뭐 나폴리 같은 경우 지엘린스키가 뭐 여전히 빠지는 걸로 보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풀 라인업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저는 나폴리가 할만한 것 같다 이 경기. 뭐 원정의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바르셀로나 가뜩이나 챔스에서도 못 미는 팀이고 지금 뭐 가장 핵심으로 볼 수 있는 미드필더들 싹 다 나가야 되는 가운데 글쎄요 갈 거면 햄무 찍는 게 좀 맞아 보이고 바르사로 갈 거면은 물론 홈이기도 하고 나폴리도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건 맞잖아. 바르셀로나 갈 수 있는데 가면은 햄무 찍는 게 확률이 좀 더 배당도 살릴 수 있고 괜찮아 보이는데 저는 프랜스 나폴리 프랜 5점까지 보겠습니다. 양 팀이 어쨌든 간에 최근에 맞대결이 좀 잦은데 몇 년 사이에 몇 번을 만나는 거예요 이거? 2020년도도 만나고 22년도 만나고 근데 항상 한 번은 1대1 한 번은 다득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나폴리 대 바르셀로나 경기도 이거 무승부에 봤었나? 1대1 나올 것 같다고? 근데 귀신같이 1대1 나왔잖아.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오늘도 좀 다득점으로 갈 만한 포인트가 있지 않나. 물론 다득점이 날 땐 바르셀로나가 다 이기긴 했어요. 앞선 몇 년 동안에. 어쨌든 이렇게 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기까지